보호자분께서 이러신 적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물려서 동물병원에 맞아, 오셨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수의사다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수의사 아주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은 김성 원장님 대신 아름답고 이렇게 아이고. 네, 되게 화려하신 우리 김지현 수의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양주에 있는 모 대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강의를 하러 가는 도중에 소독을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독을 하지?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네. 이 방역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보호자분께서도 좀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돼지 농장 근처에 가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전염이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 강아지한테 옮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실제로 많이 문의를 주셨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람한테 옮는 병이냐 아니면 자기 반려동물한테 옮을 수 있는 병이냐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기는 네. 하거든요. 어떨까요? 사실은 뭐 사르스나 메르스 등도 물론 동물은 달랐지만 동물에 의해서 사람한테 전염된 직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것도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실제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은 사람에게나 다른 동물에게 전염됐다는 보고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반려동물과 사람하고 같이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질환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뭐 광견병, 라인병,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있죠. 좀 낯선 병들이 네, 좀 많이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옮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각각 병들마다 조금 감염 경로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광견병은 이제 대표적으로 교상이라던가 물림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거나 근데 이제 라인병이라던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FSTS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에 의해서 진드기 매개 질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뭐 봄철 이럴 때 산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가시거나 풀숲 같은 데 이렇게 갔다 오면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 진드기가 이제 막 다리랑 몸통이랑 이렇게 잔뜩 붙어서 오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진드기에 물린 거에 치료를 한다거나 더 이상 물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뭐 살인 진드기라고 네. 하는 게 사실 진드기 자체가 얘들한테 크게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진드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던가 원충 같은 것들이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국내에서는 아직 개에서 보고는 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개한테서도 이제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고 다른 고양이들이라든가 모든 동물, 육식동물이나 다른 초식동물에게도 물론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가 진드기한테 물려서 우리 집안에 있으면 나한테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결국 진드기에 대한 구제나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가을철에도 진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11월 달까지도 저희가 진드기 예방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진드기가 매개하지 않는 다른 뭐 인수공통 질환들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을까요? 또 모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병 같은 경우는 진드기와 모기에 의해서 둘 다 감염이 가능하고 진드기가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는 결국은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기생충 구제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는 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좀 창피하지만 최근에 제가 여기에 링웜에 감염이 돼서 링웜이요? 링웜 또한 물론 면역력이 떨어져야 되지만 강아지, 뭐 고양이 서로에게 감염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링웜 사실 내 주변에 감기가 다 걸린 사람들이 있어도 나만 건강하면 사실 난 감기 안 걸리잖아요. 네네. 네, 링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런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링웜에 걸려도 네. 내가 피부가 건강하고 나의 피부
피부 면역력이 훌륭하면 사실 이렇게 올물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가끔 이렇게 올무셔가지고 지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떡하냐고 병원을 가시라고. 맞아요. 저희는 이제 네. 치료하는 영역이 보호자분까지는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서 보호자분께서 이러신 적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물려서 동물병원에 맞아요, 오셨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러시면은 병원으로 가시라고. 맞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이거 물렸는데 어떡하냐고. 강아지에 물렸으니까 동물병원에 오셨다. 병원은 가셔야죠. 꼭 사람이 아프고 다치면 꼭 사람 병원을 네,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인수공통하면 특히 임산부한테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톡소플라즈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사실 여러 번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톡소플라즈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내가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지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꼭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괜찮냐? 맞아요. 네. 사실 제 와이프도 임신한 상황에서도 고양이 2마리를 계속 키우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톡소플라즈마가 물론 유산을 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유발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라는 게 너무나 낮기 때문에 네. 임산부가 만약에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돼서 유산을 하려면 네. 우연찮게 내가 임신을 했더니 얘가 톡소플라즈마에 바로 감염이 됐어. 네. 충란을 배설을 하던 시기가 감염되고 나서 2, 3주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2, 3주 기간을 얘가 분변을 통해서 이제 충란을 배출을 하는데 임신하신 분이 변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제 그 손으로. 씻지도 않고 음식을 이렇게 드셔야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100% 그쵸. 감염되는 것도 감염되는 아니죠.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고 너무 찝찝하다 그러면 분변은 남편 보고 치우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전에 고양이들의 분변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받아보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이 감염이 되는 질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 아니고 집안에서 저희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들은 이렇게 산책하다가 바깥에서 옮아온 진드기 네. 외에 집안에서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특히나 더 낮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관념 같은 거는 안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우려가 되시면 항상 가까운 동물병원 수의사분들하고 꼭 말씀을 네. 나눠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